샌베츠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대학원생 멘토를 위한 몽골어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몽골어과 신민선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멘토로 선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선발되고 나니까 몽골어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몽골어를 배울 때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가르쳐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몽골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들, 자,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이 학생들이 몽골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몽골어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학생들의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초급, 중급, 고급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업 구성. 자, 수업은 이제 1시간 정도로 하게 될 텐데 그 1시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르칠 때 유의점. 자, 다문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배운 몽골어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몽골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대상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몽골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게 됩니다. 보통은 어머님이 몽골인인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아버지가 몽골인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연령은 보통 중학생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1학년부터 중3까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자, 8살 그 초등학생부터 막 14살, 5살, 6살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몽골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몽골어를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지만 이 학생들은 한국에서 보통 살아서 이제 거기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몽골어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몽골어로 뭐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뭐 여행을 가서 몽골에 현지에 가서 친척들과 얘기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몽골어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쓰는 말이네, 아빠가 쓰는 말이네 하고 일부 표현들이나 발음 같은 것들은 학생들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국어에 익숙한 친구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교재는 대상이 중학생까지, 초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게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몽골어 교재에는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예약하기, 뭐 비즈니스 미팅, 회화, 자,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겠죠. 자, 이걸 배워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어로도 모를 텐데 몽골어로 또 이해한다는 것은 또 실제로 당장에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난이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몽골 학습법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조금 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몽골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이 몽골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좀 이제 분야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몽골어를 배웠을 때 어땠는지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자, 문자 몽골어는 키릴 문자를 쓰죠. 자, 키릴 문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인쇄체, 필기체도 있습니다. 자, 기껏 인쇄체를 배웠는데 이 모양과 또 다른 또 필기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라틴 문자와 모양은 같지만 음가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영어의 H가 아니라 이제 N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글자지만 내가 영어를 배울 때와 또 몽골어를 발음할 때와 또 다르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런 부분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철자와 발음이 달라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이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자이승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는 자이상이잖아요. 그렇지만 몽골어는 첫 음절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음절은 모음이 약화가 돼서 이제 아가 으처럼 발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처음에 키릴 문자를 배우면서 이거 자이상으로 배웠어. 그래서 자이상으로 발음을 해야 돼. 그런데 막상 선생님은 자이승 이러니까 발음이 다르네. 그래서 또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법입니다. 자, 문법 용어 같은 거 어려워요. 자, 뭐 격어미, 뭐 사동, 피동 이런 것들 특히 초등학생 1학년한테 이거는 동사 어간이야. 자, 어미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 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이미 문법 용어를 배우는데 벌써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서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회화입니다. 자, 이 학생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가 회화겠죠. 아무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와 몽골어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내가 몽골에 가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회화 실력이 있어야지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의욕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몽골어를 수업하다 보면은 그 시간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어순이 같죠. 네,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린 단순히 그냥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몽골어로 번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학생들은 이 과정도 생각보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화 같은 것도 많이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들의 그 실력에 따른 몽골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사실 초급, 중급, 고급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막상 아이들을 보고서 이러한 기준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해본 기준으로는 초급은 이제 문자를 거의 모르는 학생부터 아니면 단문을 이제 더듬더듬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바탕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몽골어를 거의 못하는 학생인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문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문자 교육은 제시 순서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베 외기부터 쭉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말할 수 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음을 먼저 배워야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모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자음을 붙여서 발음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먼저 단모음 7개. 자, 어떤 게 있죠? 아, 어, 오, 이, 우, 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7개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음을 배우면서 이 단모음과 결합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모음을 배우고 야, 여, 예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또 어렵다면 자음 맨 마지막에 그 외래어에서 주로 쓰이는 자음, 가, 패 이런 것을 마지막에 배우면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음, 모음 결합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자음, 모음, 자음을 추가한 형태를 또 발음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사르라는 말이지만 두 번째 단어는 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은 똑같이 이거 리을과 좀 비슷하다고 다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받침처럼 발음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형태의 단어들을 연습을 해야지 학생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N 같은 경우도 발음이 두 가지가 나는데 첫 번째 이 단어는 항,
두 번째는 한인데 이 끝에 발음이 응인지 은인지 이것도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 not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키릴 문자 35자 한 번에 다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쓰기 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쓰는 방법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그 시간에 다 써보자, 보여줘 라고 하면은 한 수업 시간에 뭐 알파벳 한두 개 뭐 많아봤자 뭐 많이 못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내주고서 이것을 충분히 좀 연습을 해와라,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확인해보자, 아니면 따로 뭐 과제를 보내라 하면서 체크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교육이 있는데요. 자, 문법은 학생들에게는 사실 동사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뒤에 어미를 붙일 수 있죠. 뭐 과거형 상을 붙이거나 뭐 딱 붙이거나 been 붙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 been 등으로 끝나는 문장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산달, 이것은 의자입니다. 자, 이런 단순한 문장부터, 그러니까 인유에 in 산달 이런 간단한 문장부터 in 넘 좆장, 이 책은 두껍다. 형용사로 하게 되면은 뒤에 뭐 더 붙을 이제 단어가 이제 뭐 been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문장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동사 활용을 배우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나마익 바트게뜩, 단순하게 이제 이름을 말하는 표현인데, 자, 여기에다가 나마익은 대격이야, 인칭 대명사의 대격이고, 마트는 여기 써야 되고, 자, 게뜩은 게흐란 동사에다가 뭐 댁을 붙였어. 자, 댁은 뭔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문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되나? 라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의 문형으로서, 자, 나마익 자기 이름 넣고 게뜩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활용을 할 때, 자, 어간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몽골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와라는 동사를 이렇게 썼어요. 기본형을 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동사 어간을 파악해봐,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뭐 어미를 붙여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와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면 it, 우구 하면은 우그, 이런 거 표시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여기까지가 동사 어간이구나 라고 알고서 나중에 결합할 때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화 교육도 사실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말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은 학생들의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데, 자, 초급 학생의 경우에는 한 차시에 한 가지 문형만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형을 이제 계속 반복 패턴 연습을 해서 실력 향상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치 야마르 허슬렁스 도르테웨, 그러니까 네테 도르테라는 문형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헐 음식에 대해서 이제 주제도 설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뭐 아니면 무엇을 싫어한다 라는 것을 문형을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르테라는 말을 발음도 못하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는 뭐 조이왕 같이 뒤에 그냥 바로 대나 태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부터 하시고, 나중에 뭐 알리먼트 또르테 처럼 뭐 숨은 n이 들어가거나 뭐 등등 약간 변화가 있는 예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네테 도르테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숨은 n이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예외야 라고 얘기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르테라는 문형을 배우면서 이제 헐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헐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어휘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급 학생을 위한 몽골어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중급 학생은 앞에 초급이랑 좀 다르게 그냥 한 가지 문장만 그냥 떠듬떠듬 하거나 그냥 문장 하나하나씩만 얘기할 수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짧은 단문이지만 그 문장을 계속 좀 이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문법 교육을 살펴보시면 자, 초급은 한 가지 문형에만 훨씬 집중을 했었어요. 하지만 중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문장을 조금 더 분석해서 좀 문장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존이 아마라타라 몽골 더첫 요히 회. 자, 여름 방학 때 몽골에 가서 뭐 할 거야?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뭐 도곡격을 같이 연습을 시킨다던가 자, 아드 그 사건의 선후 순서를 나타내는 아드 두룹을 같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에는 좀 문장을 한 가지 문형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이 짧았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형들을 결합해서 조금 더 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자, 몽골에 간다라는 주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한다. 여름방학에 대한 주제도 이제 설정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직접 묻고서 그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문법도 배우지만 이것이 회화와 연계가 돼서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서로 묻고 답하기 연습을 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화석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사실 초급, 중급, 고급 다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초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화를 위해서 학생들을 훨씬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에만 이제 말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고 나중에 고쳐줄 수 있지만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번 실수하게 되면 나는 그런 줄 압니다. 이제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 만약에 틀렸다 하시면은 바로 오류를 수정해 줘서 앞으로 문법적인 사항이 좀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교육 면에서는 자, 처음에는 뭐 명사나 형용사 같은 것이 학생들이 배우기에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 위주로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급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동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문장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품사의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학생을 위한 몽골어 교육인데 자, 고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화가 거의 자연스럽고 거의 이제 원어민처럼 이제 몽골인처럼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데 사실 몽골 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이제 고급 수준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사는데 굉장히 몽골어를 잘한다. 그런 학생들은 보통 집에서 아버지랑은 몽골어로 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몽골에서 좀 체류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몽골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몽골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문법 교육. 자, 문법 교육은 앞서 얘기한 이제 내용이 처음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중고급 문법을 사용한 문형에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크게 어려운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생활 어휘를 주로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상승하다가 이제 그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사동형 어미 올이라든지 뭐 정중한 명령 표현을 할 때 그 탑테 머리스 노 할 때 그 나 누릅 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형을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시켜야지 앞으로 이제 배워야지 그 학생들이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화 교육은
이것도 앞의 내용과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만 했다면 이제는 좀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교재를 사용하셔서 이제 여러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접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화문이 있어요. 자, 이 대화문은 그 플라스틱 사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됐었는데, 그 거북이가 이제 죽은 것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 플라스틱 빨대가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봤던 것을 주제로 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문 같은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려운 단어들은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이런 뭐 시사, 뭐 뉴스, 뭐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런 어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실제로 읽고 듣고 또 이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배운 다음에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점검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구성은 어떻게 할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수업 구성은 크게 이제 도입, 자 1번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수업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경우에는 사실 뭐 2시간, 3시간 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도입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이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멘토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 일상의 근황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어느 정도 이제 친분 관계가 계속 쌓여야지 그 학생과 더욱더 열심히 또 몽골어를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서로에 대해서 뭐 지난주 잘 지냈어? 뭐 했어? 뭐 여러 가지 근황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뭐 간략하게 복습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너무 시간을 또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지난주에 뭐 스포츠 관련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스포츠 내용 중에서 뭐 스포츠 관련 단어 뭐 있는지 한번 몇 개 얘기해 볼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간단히 시켜보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면 좋고, 이제 문제 형식으로 이제 제시하면 또 훨씬 더 이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입 같은 경우에는 뭐 5분, 뭐 10분 이내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자, 보통 교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읽기 연습하시고 이제 이 대화문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신 다음에 핵심 표현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형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다스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대화문에는 자, 다날길 한 매득왜, 자, 집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표현인데,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대화문에서 이제 뭐 위치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표현들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그 학생에게 너네 집은 어디야? 라고 하면은 우리 집은 어디야? 라고 자신의 얘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학습들은 몽골어 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무리는 한 5분, 뭐 10분 정도 해서 자, 오늘 배운 것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오늘 배운 것은 이런 거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 또 퀴즈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 대답해 볼까? 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자, 오늘은 집에 대해서 배웠어요. 집의 위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런 다날기를 한 매득왜 라는 문장을 제시해 주시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볼까? 그러면 학생이 이제 뭐 대답을 하겠죠. 자, 대답을 뭐 잘했으면 잘했다. 아니면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연습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니면 지도를 보여주면서 뭐 학교 지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학교가 있고 여기에 뭐 집이 있고 여기 뭐 우체국이 있다. 그러면은 우체국은 뭐 학교 어디에 있다. 이런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도 같이 지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국어 문장을 몽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몽골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문장이 있는데 자, 이 문장은 무슨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이제 앞으로 내줄 과제도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제. 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 수업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쓰기 연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문자를 배우는 경우에는 정말 이 과제가 중요합니다. 초반에 이 쓰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말은 잘하는데 나중에 내가 하는 말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과제로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초급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체 연습이라든지 뭐 문장이나 단어 쓰기 등이 있고요. 중급은 조금 더 길게 이제 문장 단위로 어느 정도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 뭐 제시된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각각 이제 간단하게 뭐 단답형으로 낸다든지 아니면 짧은 글 아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제시된 문형을 주고서 이와 관련된 문장을 뭐 5개씩 만들라, 10개씩 만들어라 라고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보호, 뭐 환경오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을 써보자 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하나의 텍스트로 완결된 글로 간단하게 쓰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확인해 보면서 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수업 시간은 한정적이다. 자, 한정적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은 1시간이 채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나는 너 이 두 가지를 꼭 가르치고 싶다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막 이해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거 이해했어? 이거 대답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충분히 좀 여유 있게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가르치는 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자, 초등학생, 중학생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충분히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집중을 잘 못한다면은 또 수업 중간에도 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거나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오늘은 뭐 영상을 잠깐 본다든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업을 또 이제 주목시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수업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은 그러면 뭐 교재가 꼭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교육과 더불어서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어느 정도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에 유용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그 외국인을 위한 몽골어 교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배웠던 학습 자료들은 특히 문법 설명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또 설명을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학생들에게 또 노래만큼 좋은 게 없는데 자, 몽골 동요, 뭐 마모나시르, 뭐 벌츠머르 같은 동요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흥미를 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동화도 있는데 자, 몽골 동화 같은 경우에는 초급 수준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용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고려하시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학생들이 이미 잘 아는 얘기를 또 몽골어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뭐 학생들의 흥미나 수준을 고려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편집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 TV 프로그램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몽골리안 갓 탤런트나 보이스 오브 몽골리아 이런 클립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일상 용어고 굉장히 막 뭐 연음 현상이라든지 되게 빠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초반에 뭐 이름을 묻고 인사하고 뭐 자기 직업을 묻고 이런 자기 소개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충분히 초급 수준에서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타니킹기뜨괴 이런 뭐 이름 물어보는 표현이라든지 뭐 메르기즈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장들 딱 들려주면서 아, 이 문장은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가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또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어 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마무리로 저는 몽골의 유명한 속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속담 힐테 멀 훌테라는 속담인데요. 자, 언어가 있는 곳에 언어가 있으면 자, 훌 하면은 발이죠. 발. 자, 발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 그만큼 내가 지경이 넓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어를 배우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와 부가적인 또 문화 또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왜 언어를 배웠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언어를 배워야 될까? 단순히 그냥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의 말을 배워서 중요한 것일까? 언어를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이제 멘토 선생님들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왜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 더욱더 이제 부모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몽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꼭 학생들과 같이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네,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암질투시.